저희가 지금 고객님 모델 고객님처럼 먼저 이렇게 머리숱이 있는 분 말고 정수리 밀도 보강만 오신 분들이 오실 거예요. 이분들을 전체 시술로 바꿔서 스타일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드니까. 돈이 되니까 그것도 좋죠. 돈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수리 밀도 보강만 받으러 갔어요. 여기가 다 비어 있고, 근데 스타일은 다 똑같고 앞머리에 힘이 없어요. 탈모를 가지신 분들은 앞머리에 힘이 없고 여기가 밀도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올라요. 그래서 보면 저희 옛날에 그 간파라고 하는 캐릭터 아세요? 여기 머리 이렇게 그릇처럼 위에 비어 있고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그릇형으로 여기만 노랗고 그릇 형식으로 끼가 있어요. 그런 부분 다 쳐드리는 거고, 쳐드렸을 때 이제 여기 부었던 부분들이 없겠죠. 근데 여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탈모가 더 있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탈모가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옆에랑 뒤에를 오히려 자르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하얘 보이고 여기도 하얘 보이면은 나는 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옆에랑 뒤에를 자르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를 자르지 못하니까 기르게 되면은 여기가 노랗죠, 하얗죠. 하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검해지겠죠. 당연히 머리 길렀으니까. 그러면은 하얀색 대비 검은색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비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짧게 잘라드리고, 짧게 잘라드렸을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고객님께서 여기 정수리 밀도 보강만 하셨을 때는 아무런 스타일링에 대한 효과도 없을 거고,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A 고객님이 오셨는데 나가서 여기만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A 고객님인 거예요. 근데 머리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하고 이미지 변화가 되고 옆에 시술이 들어가고 숱이 많아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탈모가 극복된 사람이 아니고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 혹은 깔끔한 사람 혹은 숱이 많아 보이는 사람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탈모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시선에 의해서 생긴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가면은 이 탈모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탈모를 극복한다고 하기보다도 어쨌든간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멋있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랑 뒤에를 짧게 쳐드리고 전체 스타일링을 잡아드림으로써 이분이 느꼈을 때 아니면 이분이 나가서 지인들을 만났을 때 탈모가 아니고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고 숱이 많아 보이는, 그리고 라인이 깔끔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링을 좀 오늘 알려드릴 거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밑에 가서 저한테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용사이십니까? 네. 미용하시는 분들 앞에 있으면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어떤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지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쪽은 6mm, 4.5mm, 3mm로 밀어드릴 거예요.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자르고 오셨어요. 이틀 전에. 6mm. 일단 자르고 오셨으니까 기본적인 방법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사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섹션을 정해줄 거예요. 섹션을 정해줄 때 이런 식으로 섹션을 잡아주고, 원장님들 미용을 안 배우신 원장님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이쪽으로 잡아드릴까요? 이쪽도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워하실 게 없는 게 뭐냐면 저희는 미용사가 아니죠. SMP 디자이너예요. SMP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미용을 하시는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미용을 진짜 하고 싶다, 미용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그 수강 목록 중에 몸무 커트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커트 교육 배우시면은 진짜 뭐 헤어 디자이너 정도의 뭐 그런 퀄리티는 아니어도 저가 자르는 정도의 퀄리티만큼은 내실 수 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섹션을 따면은 이 위로 바리깡으로 6mm로 밀어드리고 4.5mm, 3mm로 밀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스타일링 전체로 다 해드린다고 하기보다는 개인 창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협업 좀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개인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주변에 미용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미용실, 가까운 미용실에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드리면은 이런 스타일로 머리를 커트를 하고 오셔서 내가 시술을 하고 디자인을 해드려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큰 금액을 내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교육을 들어갈 건데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전달 어떻게 해야 돼요? 데모 문제. 머리 안 자르고 옆뒤만 3mm. 옆뒤만 3mm로.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짧게 하고 오셔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6mm를 꽂고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 쓰는 이제 바리깡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리깡, 그리고 삭발을 밀 때 쓰는 거는 디테일러 혹은 트리머라고 하는 짧은 바리깡,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쓰시게 되면은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랑 여기랑 사각형의 모양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박스형의 형태를 머리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박스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위로 쭉 밀어야 돼요. 그대로 미시는 겁니다. 여기서 대고 위로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로 쭉 그대로. 한쪽 그어주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면적 그대로, 이 면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위로 그대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박스형 형태로 밀고 나서 뒤에도 섹션을 잡고 나서 그대로 박스형 형태로 6mm 다 밀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4.5mm를 껴서 쭉쭉쭉 다 밀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mm로 밀어 드릴 건데, 커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머리를 자르고 오셨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 한 3주차나 4주차 지났을 때 좀 길렀을 거예요. 그때 필요하신 분, 미용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해가지고 밀어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6mm, 4.5mm, 3mm 나눠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굴곡 따라서 4.5mm 똑같이 밀면은 이렇게 둥글게 말리게 될 거고, 여기 또 3.5mm도 둥글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면을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박스형의 형태로 일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6mm로 쭉 밀어드리면은 이 부분에 여기 굴곡이 있죠. 네. 굴곡이 있기 때문에 6mm 밀어도 여기 살짝 튀어나와요. 여기를 4.5mm 밀어요. 그러면 여기 6mm 밀었을 때랑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그러면 나눠서 들어가죠.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6mm, 여기는 4.5mm, 여기는 3mm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일자형의 형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머리를 밀면서 알려드릴게요. 저 오늘 커트가 어려워가지고 고객 저희 민재쌤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남자분들 보면은 다들 여기 딱 M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득점으로 여기 만져봤을 때도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튀어나온 곳 있거든요. 많이 튀었어. 나도. 사람마다 다 여기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 M자를 기점으로 튀어나온 곳까지 섹션 일자로 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튀어나온 곳, 여기 튀어나온 곳 띄워주시면 돼요. 양쪽 다 섹션을 여기 따주실 거예요.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mm, 4.5mm, 3mm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여기 잘라볼게요. 6mm로 먼저 가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일자로 쭉. 그걸 다 눌러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일자로. 여기 6mm 기장이 생겼어요. 여기 지금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 정면에서 봐도 여기가 좀 더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를 4.5mm로 밀어주세요. 6mm 다음 4.5mm.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브렛나루 라인 여기 3mm로 밀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원장님 해보실게요. 먼저 해보실까요? 일단 쭉 올려주세요. 이거는 무슨 역할이에요? 얘는 이제 이런 뒷머리 자를 때 안 잘릴 때도 있어요. 여기 잡아주는 거. 지금 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날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용하시는 분 있으시죠? 이용하시는 분 식당은 실비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용실에. 여기서 계속 가요? 아니 여기 아까 참 많이 이용이랑 저랑 하나 잘라주시면 일반 이용이랑 공연인데 제가 할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만 하는 이용분들은 하루에 가져주시면 매달리는 파마까지 들어가면 10만 원 한 시간 더 힘들어요. 그래서 9만 원 수영. 특히가 특히만 넣는 거랑 깡통만 넣는 거 시간적으로 넣는 거. 지난주에는 깡통을 넣는 거 할수 있었고. 그냥 연구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거 이거 제일 많이 버는 거 10만 원 버는 거. 제일 많이 버는 거. 네, 제가 10만 원 정치 게임하셔서 이 날치 머리카락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만 하루 8시간 나와있으면 안 내내 들어갔거든요. 간섭으로 계속 일할 때 제가 항상 이거 날짜 잘 보시고 이용자분들이 그거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알고 계셔가지고 페이지도 있었어요. 어디 가면 이제 페이지 해야 되거든요. 그냥 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한 박스 계속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이분이 안 했으면 알아줬어요. 여기 이 선까지만 6mm로 살짝 밀어주세요. 한 분도 안 하셨어요. 한 분도 안 하셨어요. 근데 머리 한번 약간 민망한 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예 알기 때문에 디테일이 안 들어갔어요. 매듭도 위험한데 그냥 쉬고 매듭도 지금 중요한 뒷머리 자를 때는 지금 날이 계속 들어가시면 저는 짧은 스윙이 많아요. 네. 이런 스타일은 그건 아니고 토끼 발성 다 밀고 이렇게 아예 밑에서 변동까지 빨리. 제일 쫙 밀어요. 아예 저는 이렇게 쫙 밀어요. 한 번에 이렇게 접는 것보다 이렇게 주시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마냥해서 그게 할 수가 없어서 안 한다고. 어떤 분은 사람이 열어가지고 딱 생각하고 들킬 거예요. 잘 이거 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얇아서 빨리 이런 분들이 저희가 낫죠? 되게 빨리 너무 떨려. 유심할 때 흔들리는 분들이 진짜 애매해요.
피부가 예민한 사람하고 가르쳐하는 데도 빨갛게 올라와요. 얘네는 들어간 거는 이제 훌륭한 5mm 지금 여기 6mm 잘랐잖아요. 여기 4.5mm 잘라주시면 돼요. 오 진짜? 근데 그거 아시죠? 미용하는 사람이 예전에 미국 사람하고 머리 자르고 엄청 해요. 지금 더 너무 힘줘서 자르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리고 와이프가 원하는 스타일 안 잘라준답니다. 진짜요? 거기다가 그 지금 있는 거리세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스냅 반대로 조사리 마음을 만들어가서 뱃살이나 부살이나 먹으면 숱이 좀 있으신 편인데 숱이 진짜 없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길게 되면 머리카락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뭉치면서 더 비어 보여요. 그래서 짧게 잘라서 층을 만들어주면 탈모 커버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짧게 자르는 편이에요. 짧게 자르고. 여기까지만 가지 말고 반을 먹고 과감하게 잘라버려. 더 숱이 많이 튀어나와서 보일거나 커트까지 같이 해주셔야 된다. 항상 꼭 상담을 미리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갔어요. 여기까지. 잡아주고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긁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접시가 보고 항상 손바닥에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좀 숙여주시겠어요? 여기는 클럽이 있나요? 다 미용을 안 해. 근데 자리감이랑 클리퍼 하나에 스테이징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는 약간 클리퍼로 밀어주는 건 역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역방향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자, 밀었어요. 자, 밀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데가 있겠죠. 그러면 돌려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도 밀어줘보고 와서 이쪽 방향으로도 밀어주고 몰이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을 한 번만 밀고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안 잘린 데가 있어서 저희가 작업할 때 밸런스가 깨져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축두부 이쪽은 여러 방향으로 밀어줘라. 아, 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가르쳐 주신다 했거든. 오케이. 자, 이쪽 여기 되게 민감하시고 여기 되게 약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텐션을 이렇게 잡아요. 언니 일로 와야 돼. 안 보여, 안 보여. 자, 이 상태 텐션을 안 잡았을 때는 귀랑 여기랑 붙어 있죠. 네. 그죠? 근데 내가 텐션을 잡으면 이 정도로 간격이 생겨요. 아, 그 정도 당기면- 공간이 생기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놀라셨어요? 안 뜨겁다고. 다른 거. 졸았어요. 깜짝 놀랐네. 공간이 생기죠. 네. 그러면 사이드. 네. 자,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가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텐션 잡고 대각선으로. 굴리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네. 가서 대각선 쪽으로 대각선. 가요. 그러면 여기는 안 밀렸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반대로. 그렇죠. 잡아주고 반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굴리셔도 된다고요. 왜요? 두 번 작업에 끝난 거예요. 그럼 고객님들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귀가 잘리지 않을 거니까. 공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 방향 이렇게 밀어주면 내가 굴리지 않아도 여긴 잘 밀리겠죠. 여기 해보세요. 네. 아까 안 하시고. 자, 텐션 한번 잡아볼게요. 잡으면 이 공간이 생기죠. 자, 아니요. 조금만 멀리서 쫙 잡아보세요. 그럼 이 공간이 생기면 자, 고객님한테 고객님 살짝만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항상 멘트. 그렇죠. 대각선으로 미는 거예요. 대각선. 크로스 되게끔. 그러면 귓바퀴에 다치지 않고 잘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스트로크. 끌고 가지 말고
끊어서 찍찍찍찍 그렇죠. 항상 이 부분은 텐션 잊지 마세요. 이 네, 공간을 네, 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자, 위쪽도 끝까지 가주셔야죠. 끌고 가지 말고 끊어서 점점 텐션 없어지면 여기랑 붙겠죠. 그럼 고객님들이 엄청 불안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미셔야죠. 여기 저 가리켜 줬죠? 어떻게 여러분? 자, 이제 속도 올려서 올려볼게요. 이제 끌고 가지 말고 끌고 가지 말고. 이런 유실 때뭐 계속 옆쪽에 뭐 걸리는 듯한 느낌 안 들어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했더니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들어갈 때 이게 너무 채워진 상태로 들어가니까 한번 머리카락을 씻고 들어가니까 걸렸다가 올라가니까 걸리는 느낌 드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붙인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붙인 상태로. 세워져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머리가 씹히겠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만 돌아가는 데가 씹히니까 하고 지금 저희 옷무 디자인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마무리해주세요.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삭발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 주변에 10명만 보더라도 있어요. 없죠. 짧은 머리 가지신 분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머리에 대한 미용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점차 늘어날 거고 점차 그렇게 고객의 수요들도 이제 또 보강 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술하면서 저희 2주차 때 브랜드를 배웠죠. 브랜드를 배웠을 때 그거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한 끗의 차이는 삭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레이시티가 뭐 어나더 레벨이지만 오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나더 레벨 이상이에요. 우주예요, 우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다른 업체들은 커트랑 이런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채우기 급해요. 그리고 브랜나드 같은 경우에도 끊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돌려보시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나 아니면은 조금 스타일 좋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반면에 저희 고객님 층은 중장년층들이 많죠. 그럼 되게 무난한 스타일이 어울려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스타일 잡고 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이 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작업하기보다는 무난한 네로 스트레이트나 그냥 스트레이트 형식의 디자인을 가져가시는 게 앞으로도 쭉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마스크 한번 가보십시오. 쓰고 계세요.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모근이 나 있는 형태도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데 고객님의 약간 트렌드나 이런 부분 좀 스타일이 좋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잡아서 디자인을 해드릴 겁니다. 디자인은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보실게요. 기자 부분이나 타임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머리띠를 하고 귀에 넣었어요. 머리 한번 위로 쓸어줘 봐주세요. 그래서 옷무 같은 경우는 제 삭발은 6cm로 잡잖아요. 근데 이마가 넓고 머리카락이 있는 이런 부위에서 많이 내릴 수는 없어요. 많이 내리게 되면 티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려도 한 1cm 정도만. 보통 한 0.5cm 정도 내려주고 일단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네, 이마가 8cm에 좀 더 굵어요. 8cm 정도 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뭐 7cm 이렇게 하면 티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데고 없는 데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본인한테 필요한 거는 이 기존의 머리에서 0.5cm 정도 좀 자연스럽게 머리를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했었을 때 살짝 이제 그늘진 느낌으로.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남자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넘기거나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자들은 그 머리 있는 안에서 안 내려오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정도로 잡고 어떻게 저희 라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런 잔머리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머리도 자르고 하나요? 밀도 보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이 뭐야? 이게 뭐라 하죠? 이 가운데 삼자가 좀 많이 내려온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파인 분들 이게 내려온 거 그거를 그냥 밀어버려야 돼요. 최대한 라인이 일자로 되게끔. 이게 튀어나온 거 이렇게 튀어나왔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삼자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더 파여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맞춰서 작업하는데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거예요. 없애서 여기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디자인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원 모델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헤어라인 좀 교정하고 이런 사이드 라인들 있죠. 많이 누워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만 조금 이만큼만 잡아줘도 이만큼 하고 이만큼만 잡아줘도 이마가 엄청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삭발하고 똑같이 올라갈 때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할 때 여기 저기 뭐야 이렇게 바리깡으로 여기 밀어요, 부모님?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잡고 똑같이 그러면 여기가 기존 머리가 여기인데 이 정도만 채워줘도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원래 이런 라인들도 거의 다른 분들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고객님은 미용실 갔다 오셔서 이런 라인들 다 잡아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라인 그대로 다 따주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 같은 경우는 디자인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크게 많이 할 건 없어요. 이 라인대로 해서 이런 블렌더로 연장만 조금 도와주면 돼요. 여기 어깨 뒤에가 젖혀 있는 게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안 보여. 보여야지. 진짜 여기 보이나? 사실 여기 세모 뾰족한 거 원해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삭발은 우리가 아예 다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고 내가 그냥 디자인을 하면 되지만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쪽 머리가 많이 없고 많이 밀린 사람들은 디자인을 해줘야겠죠. 삭발처럼. 업무 디자인하는 거 교육 받았는데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어려운 것 같아요? 얼굴 그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굴 각도에 따라. 각도에 따라.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고 네. 밸런스를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좌우로 아예 똑같이 맞춰버리면 사람의 얼굴은 틀어져 있어요. 왼쪽이도 오른쪽이도. 씹는 동일하게 5대5 분배해서 음식 씹으세요? 아니죠. 아니요. 오른쪽으로 씹는 분 계실 거고 왼쪽에 씹는 분 계실 건데 이 저작근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각이 진 사람도 있고 갸름한 사람도 있어서 완벽한 위치를 맞추면은 이 각 지금 더 선생님이 디자인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얼굴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네킹은 완전 대칭으로 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정면에서 보고 잘 어울리면 맞는 것 같다 하면 그 작업 들어가면 돼요. 그 작업하면서 아닌가? 톤이 나오면서 좀 여기가 더 내려가 보이고 올라가 보이면은 살짝 내려드리면 됩니다. 저희는 한 번에 끝나. 연모 대모는 이렇게 작업할게요. 갔어요. 되어 있는데 일단 브랜나루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몸에 되게 트렌디한 문신들도 많고 이미지 자체가 약간 힙합, 약간 힙한 얼굴의 유형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도 이 브랜나루 형태도 어울리시기 때문에 이 브랜나루 라인은 그대로 갈 거고 여기 사이드 라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라운드 형식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없고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없어서 각을 완전 뾰족하게 만들다기보다는 여기 따라가면서 유려한 형태의 느낌에서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헤어라인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그재그 형식으로 울퉁불퉁해요. 근데 지금 머리 스타일은 짧은 크롭 컷 혹은 아이비 리그 컷 혹은 리제트 컷으로 바꿀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시선이 아까 3자 얘기 들으셨을 때처럼 여기를 삭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마의 비율이 넓어지죠. 넓어지는데 내 시선 자체가 이렇게 분산이 양쪽으로 되는 게 없고 그냥 이 깔끔한 헤어라인 형태에서 막히기 때문에 얼굴의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마의 비율이 이마가 넓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잘 어울리고 얼굴의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면서 헤어라인이 이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지그재그 형식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맨 앞에 나와 있는 형식에서 이만큼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잔머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톤에 뭐 다가오는 건 없고 심하게 3자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굴곡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자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옴무 디자인 어렵나요? 물어봤었을 때 옴무는 진짜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헤어라인 안에서 1cm 오차범위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1cm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0.5cm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옴무 디자인을 했었을 때 라인이 완전히 뒤로 밀려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앞에는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한 9cm나 뭐 이 정도 라인의 끝 잡아보시면 8.5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끝 라인 잡아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예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한 9cm 정도 잡아주셔도 돼요. 비율이 크신 분들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같은 헤어라인 안에서 뭐 1cm나 0.5cm 오차 범위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가 말했죠. 모르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 8cm로 잡았는데 이마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사이드라인이 너무 넓고 하면은 이상하겠죠. 얼굴이 오이 돼요, 오이. 엄청 못생겨지니까 이 비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헤어라인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단정하게 잡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쪽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르실 건가요? 안 밀 거예요. 안 밀어요? 네. 밀어도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완전 내가 이 머리카락을 삭제를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심한 경우, 그러니까 M자가 너무 심해서 이 굴곡의 라인이 안 잡히는 경우들 때문에 삭제를 해드리는 건데, 삭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어려워요. 원장님한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라인의 형태를 좀 완만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모르면은 저희 지미 원장님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몰라요 다. 맞아, 몰라요. 네. 지미 원장님 그 다 번호를 가르쳐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라인이 틀리는데 이게 엠바란스인데도 자연스럽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희가 이 라인을 딱 끊어놓은 게 아니죠. 네.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서 점진적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라인의 형태가 완전히 일자로 뚝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한번 일어나보실게요. 그럼 오모를 만약에 이거 하시면 오시면 딱 2번 정도만 하면 저희가 끝나는 건가요? 두 번이요? 네. 예를 들어서 구렛나루만 연장합니다. 두 번은 충분히 끝나는데 보통 최소 3번 정도 잡고 있고 지금 원장님 질문하신 거는 느끼셨을 때는 되게 크게 와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횟수를 길게 한다는 거에 되게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문신 들어가기 전에 샴푸를 하고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샴푸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 네? 문신 하기 전에 샴푸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샴푸를 하고 하기 전으로서는 당일 샴푸는 권장해드리지 않고 다음날 샴푸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옥모 같은 디자인을 네. 하다가 머리카락도 망가지고 머리카락이 망가져. 아니야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꼬이고 막 이렇게 닦으면서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배우게 될 건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작업을 할 때 좀 머리를 좀 펴주시고 빗으로, 그러니까 베개 어떤 식으로 엉키게 되냐면은 베개에 이만큼 뒷머리가 묻혀 있고 그 윗머리만 이렇게 꺼내서 작업할 때 막 엉켜요. 그래서 머리를 다 빼주시고 베개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잘 안 엉켜요. 그리고 그 섹션을 나누는 것도 정확히 좀 알려드릴 겁니다. 각질이 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머리 감지 말라는데 각질이 많이 있어도 두피, SMP 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선생님 저 뭐라 그랬어? 그걸 홍보 실장님 물어보던데. 지금 작업 언제 들어가요? 작업 안 하셨잖아. 네, 아직 작업 안 했어요. 작업 안 하셨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뭐 물어보셨어? SP를 하는데 각질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아까 산포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유난히 남자도 있고 여자들도 각질이 있는 분이 있어요. 또 겨울에 요즘은 각질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오셨다고 각질이 많으면 머리를 감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감고 그냥 할까요? 각질이 좀 있으시면 샴푸를 한번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샴푸를 한번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지성인 사람도 떡친 사람도 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저희가 실제로 시술할 때 어떤 느낌으로 시술하냐면 기본적으로 마치 통증방지 크림을 발라드리잖아요. 그래서 샴푸를 해요 저희. 웬만해서는. 마취크림 바르고 씻어내고 씻어내고. 산부하고 해가지고 봄물은 여자분이는 무조건 마취를 해요. 아니요, 무조건은 없고 고객님께서 통증방지 크림을 거부하신다 하시면 안 발라드려도 되고 그냥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 바르고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게 들어갑니다. 원칙이고. 근데 이것도 원장님들이 정해주시면 되는데 크게 뭐 이거 안 바른다고 해서 많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준다고 했었는데 이마의 비율이 생각보다 넓은 게 아니고 좁은 형태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을 잡게 되면 시선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되게 이마가 좁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더 라운드 형태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부분이나요? 똑같이 그려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업무 디자인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막 그건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누가 봐도 밀도 보강으로 채워지지 않는 분인데 내가 아쉬워서 밀도 보강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고 환불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원장님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삭발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정확하게 삭발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온물을 하셔야 되는 분은 머리 안 미셔도 밀도 보강할 수 있다. 삭발을 해야 되는데 온물 밀도 보강을 한다. 만족도가 100%가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두피문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티가 나기 때문에 그거 잘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올라와서 디자인 촬영하고 바로 내려오시죠. 똑같이 이제 디자인 한 라인을 이제 잘 어떻게 보여 이제 잡고 이제 그걸 찍고 이제 나서 이제 시술이 이렇게 라인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싹싹싹싹 쌓아가는 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자, 고개 앞으로 15도만. 네, 45도. 네, 90도. 네, 이쪽 좌측 45도 방향. 네, 커튼 쪽. 자, 바로 뒤로 돌아서 검은색 벽으로. 그다음에 목걸이 쪽. 확인 한번 할게요. 사진도 잘 찍어야 될 것 같다, 그지? 그렇죠. 전부 진짜. 업무 색소 3방울, 일반 색소 5방울 들어가는 거예요. 총 8방울. 그냥 우리가 그러면 일반 그 잉크가 있는데 지금 이거가 있는데 그 이번에 진한 것도 사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5방울, 3방울. 카메라 앵글이 다르시잖아요. 네네네. 잘 보이는 분이 한 번 찍고 맞아요. 공유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 찍는 거. 여기는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의미 잘 있어요? 찍으시. 라인 부분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아니, 아니, 탁구는 거의 찍는 거는 어느 정도 남는지 좀 다양한 겁니다. 엄청 약하게 찍은 거죠. 그런 거지. 한 3개 찍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진하게 찍혔을 수도 있어서. 두 번씩 터치하시는 거는? 한 번 제가 터치했을 때 잘 안 남아서 두 번째. 안 남는다고 해서 깊게 찌르는 것보다 두 번 이렇게 얇게 찌르는 게 나아요. 나눠서 이제 대충. 이번에는 둘둘둘둘씩 셋셋셋 이렇게 4조 나눠야 되거든요. 3명씩 붙어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리면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끼리 막 짝지 정해서 할 거면은 하시고 보시면서 서로 얘기해서 네. 오실 때 3명이 저한테 와야 돼요. 네. 4명 오면 한 명 빼놓고서 그 흰 선이 굵은데 네. 거의 중간 부분에 중간 찍으시면 돼요. 네. 살짝만 옆으로 돌리실게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이렇게 원장님이랑 A조. 네. A조. 기억하세요? 네. A조. 그리고 원장님이랑 여기 원장님이랑 네, 원장님. 네. B조. 그리고 원장님이랑 하늘색 원장님. C조. 그리고 나머지는 D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D조.
이쪽 할 때 완전 텐션을 주셔야 돼요. 콩살 잡아달라는 거죠? 잡아서? 네, 텐션을 완전 주고 라인을 찍으셔야 돼요. 이 끝부분은. 이거 보세요. 돋보기. 여기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쵸? 작업자들은 다 보이고. 네. 정면. 좀 안 찍혀서 두 번 찍는 게 아니고 약간 두 번씩 찍네요. 그냥 약간 의식적으로. 네. 이게 안 아주 찍힌다고 이렇게 깊게 계속 찌르다 찍으면 안 보면 되니까 네, 그쵸? 약하게 두 번, 세 그렇죠. 번은. 그게 나으니까 그게 더 안전해요. 나는 약간은 안 찍혀서 두 번 찍었다는 두 번 얘기. 찌르면 똑같이 하기 어려워서 퍼질 수도 있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라인이 제가 퍼지는 게 퍼질 정도로 엄청 깊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살짝 옆에다 찍혔죠.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찍기 때문에 약간 퍼질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옆에 찍으셔도 돼요. 아, 지금은 같은 자리에 두 번 찍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네, 같은 자리에 찍을 때도 있었고 옆에 찍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약하게 진짜 되는 살짝 약하게. 보이나? 언니 여기 한번 보세요. 닦고 나서 진짜 네. 약하다니까 안 보여.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 네, 저거보다 좀 이걸로 보면 더 낫긴 한데 닦고 나면은 이렇게 안 보여요. 지금 너무 한 번을 올린 것 같은데 이 반을 여기서 볼게요. 아까 여기 나서 지금만 같이 디자인 하는 거니까 그래요? 나눠서 보셔도 돼요. 나눠서 돌아가면서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라이트 볼때 이 같은 경우는 프레싱 기법을 했어요. 프레싱 기법이랑 사각 기법. 진짜 이런 시간이 식으로 남긴 남았어요. 프레싱 기법이 있고. 네. 정말 거짓말처럼 보이네요. 네. 근데 멀리서 봤을 땐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저희 기준에서 1번 점이에요. 내가 시술을 할 때 보이는 점이지만 내가 멀리서 보였을 때는 보이지 않는 점이 1번 점이다. 네. 그래서 이 헤어라인 쪽이랑 사이드 라인을 딸 때는 스타카토로 하는 게 아니고 프레싱으로 살짝 봐준다. 그러니까 프레싱은 약간 그릇에다가 잉크를 담는다라는 느낌으로 봐주면 돼요. 모자란 중간에다가 잉크를 살짝 담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깊게 머물면 번지겠죠. 그렇지만 가깝게 여기 두피 쪽에 가깝게 가서 머물러도 번지지가 않아요. 살짝 머물러서요. 또 원장님들마다 약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두 번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텐션 주고 약간 찍어주고 그냥 가져옵니다. 그래서 약간 프레싱은 이 두피 쪽에서 걸리는 소리가 있어요. 뜯기는 소리. 그때 바로 빼주셔야 돼요. 뜯기는 소리가 났는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잉크가 퍼지겠죠. 그래서 라인 딸 때는 프레싱으로 1번 점으로 따주시면 된다. 남들이 봤을 땐 보이지 않고 커 보이죠? 점 되게 커 보이죠? 아니요, 방금 하면 살짝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잡아주면 돼요.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편해야 돼요. 이 고객님이 편한 게 아니고 내가 편한 시술을 할 수 있게끔 포지션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살짝 돌려주시겠어요? 텐션 잡아주고 가져야 돼요. 헤어라인 쪽은 얼굴에서 계속 보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점이 들어가거나 미스가 나면 절대 안 되는 곳이거든요. 다음 주에 없어질 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이제 헤어라인을 바로 시술을 들어가 줘야 돼요. 네. 라인만 잡고 이 라인도 똑같아요. 약간 여기도 이제 원장님들마다 조금 살짝 스타일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바깥쪽으로 따지 않고 중간이나 아니면 안쪽으로 따요. 왜 그럴까요? 커버. 그리고 고객님이 약간 요구사항이 좀 달라지면 그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으로 따버리면 고객님이 좀 안쪽으로 그럼 클렌징 해야 돼요. 레이저로 쏴야 돼요. 그것도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을 딴 중간이나 아니면 안쪽으로 따주시면 돼요. 어떤 그래서 중간 정도에 따요. 약간 프레싱으로 살짝 눌러가면서. 근데 프레싱이 사실 양날의 검과 같아요. 연습을 안 하신 상태에서 프레싱을 해버리면 바로 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프레싱을 잘하는 방법. 항상 텐션. 원장님들 파지법은 배우셨어요? 네? 파지법. 머신 잡는 방법. 네. 아 그래요? 근데 아니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죠? 근데 잡는 법이 지금 계신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끝에 네. 저희가 배우긴 했는데 네. 그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안 하기도 배웠어요. 하고 우리 손을 지금 이렇게는 안 배웠어요. 빠치고 있다가 찔려가지고. 아, 저도 그러니까 일단은 네. 끝나고 나서 네.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한번 다시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카데미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나는 시간이 괜찮아 라고 하면 제가 따로 여기서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냥 가셔도 돼요, 사실. 가시면 제가 편한 거니까. 항상 이 원장님들을 괴롭혀야 돼요. 이거는 사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을 괴롭혀야 예배 원장님들께서 얻어가는 게 많겠죠.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그거 연습할 거를 갖고 올까요? 제가 일단 연습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고 네. 이거를 평일날 사세요. 내일 사시든지. 언제부터요? 네? 언제부터? 오늘 제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세요. 사고 공포안에만 연습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판에서는 사실 나만의 패턴 그리고 나만의 템포 연습을 해주는 건 좋은데 거기서 세게 찍어도 이쁜 점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 조절이 착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2번 점을 난 표현했어. 근데 두피 와가지고 2번 점 표현하려다가 번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앞 조절이랑 뭐 1번 점, 2번 점, 3번 점 저희가 큐빅 이펙트를 할 때 3번 점까지 들어가거든요. 공판에서의 3번 점과 두피에서의 3번 점, 2번 점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질감이 없는 연습 도구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항상 연습하시면서 공판에서도 나만의 템포 그거를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라인 땄어요. 라인을 따고, 자, 옴무 같은 경우는 삭발보다는 조금 좀 진하게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색도는 저희 1대1 들어갔고요. 1대1 들어갔고요. 삭발은 원장님들 아마 색소 말씀 배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옴무의 장점은 뭐다? 젊은 사람들은 패션이에요, 패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부분이 저처럼 좀 진한 거를 되게 원하세요. 네, 진한 걸 원하세요. 근데 호불호가 갈려요, 이것도 사실. 너무 진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고객님들은 이 정도 톤을 좀 원하세요. 내가 미디스를 계속 깎아도 이 정도 톤에 이 정도 라인을 잡는 거를 원하시지 되게 내추럴하게 저는 이런 톤을 원해요 라고 하면 사실 880만 원 받고 옴무 하시는데 이 정도 내추럴이면 저 같으면 작업을 안 받죠. 네. 그래서 삭발 고객님보다는 조금 진한 톤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앞쪽에 라인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어머도 880이에요? 네. 어머도 880. 그럼요. 아, 그래요. 부위마다 다르죠. 프로무, 퍼펙트 옴무마다 다 가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말하기 나름이에요. 컨설팅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는 헤어라인만 하러 왔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고객님 근데 옆에 사이드 밀도가 너무 없으신데 이거 하시면 되게 이쁘실 것 같은데 커트 바로 유도하고 그랜나루 라인 잡아주고 봐보세요. 그러네요. 그럼 그랜나루까지 할게요. 그럼 이미 가격이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고객님 여기 작업을 하면 이 메이플 쪽이랑 밸런스가 안 맞는데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퍼펙트하게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또 가격이 메이플 작업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제 고객님들이 어떻게 컨설팅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커트 교육을 배우셔라 계속 얘기하시는 게 커트 교육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걸 유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깎아? 그리고 그랜나루는 어떻게? 그러니까 커트 아카데미에서 해주는 거는 저희가 옴무 작업을 최적화로 할 수 있게끔 그것만 딱 알려줘요. 그래서 좀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좀 유익한 게 많을 거예요. 자, 이것도 라인 중간에다가 프레싱으로 약간 두피 걸리는 느낌 나면 바로 빼주셔야 돼요. 라인 중간에다가 따주시면 돼요. 나중에 작업을 해보시겠지만 두피 뚫리는 느낌이 뭐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 찢어지는 소리가 있거든요. 걸리는 느낌? 그 느낌만 하면 내가 앞 조절을 하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적은 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이분들한테 작업이 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적은 점? 너무 적어도 표가 안 났거든요. 그렇죠. 적으면 표현. 조금 굵어야지 같은 그러니까 SMP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근과 이 머리카락의 굵기를 얼마나 잘 이질감 없이 표현하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이분은 모발이 두꺼워요. 그리고 모근도 많죠. 그러면 어우러지게끔 우리가 표현해 주면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자잘한 1번점이 요게 싹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네. 약해. 작업을 아무리 우리가 2시간, 3시간 했는데도 이분은 작업했어요?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몇 번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2번? 1.5번에서 2번 점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내가 찍어보는 거죠. 찍어보고 이질감이 없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라인 따고 했죠? 일단 라인 따는 거 알려드렸고 지금 삭발 지금 원장님들 삭발 좋은 것만 더
그리고 초보자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라인을 짜실 거나 어디 전에 공간이나 안쪽으로 짜실 왜냐면 작업을 다 끝났어요. 근데 고객님이 페어라인을 더 올리고 이쪽으로 쓰고 싶다. 우리 라인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몇 번째 하시는 거세요? 앞에는 저 이번 두 번 찍은 것 같은데요? 앞에 3mm로 엄청 사이즈가 그냥 깔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라인을 짠다. 2차 때 조금 깔고 1차 때 기본 밀도로 깔고 2차 때 조금 살짝 치워놓고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앞머리 완성도를 40%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우리가 찍고 그런데 우리 고객님이 좋은 거니까 라인을 이렇게 당겨서 우리가 말하는 6cm, 8cm 이런 기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머리는 이만큼 있는데 점은 여기 있고 그러면 엄청 이해감이 나요. 시작 전에 그거는 하도 고객은 이게 다른 사람이 봐도 지금 이래가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펴져요. 고객님 헤어라인은 너무 적게 하거든요. 머리가 원래 3차부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소리기 때문에 3차부터 그런 게 없는데 인상을 어려가 느껴야 지금 이분이 평소에 머리가 이만큼 나와 있는 저희가 요번에 시험 봤잖아요. 근데 봤는데 뒤쪽이 회색빛 나더라고. 안 그리긴 말라놓은 거죠. 입체감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라는 그 흐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밑에가 저희는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 선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여서 시커멓던데.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라는 예쁘고 그라는 예쁜데 색깔은 회색. 근데 심사위원이 그쪽만 가던데요? 누구도 TV에서 가는 거 아니라.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동작도 빨라. 근데 그 심사위원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여기가 많이 비었죠? 이거 제가 찍어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냥 그대로 덮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곳 있죠? 네. 이거 무시하고 덮는 거예요, 오늘. 무시하고 덮는다는 이거. 이런 공간이 나오고 이런 포맷이지만 어느 정도 손이 풀리고 작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번에 사이즈가 어느 하셔야 정도 되는데 자꾸 바뀌마다 선생님들 말씀 다 다르면 또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약간은 미세하게 틀리죠. 어떤 게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작업들을. 그거는 그냥 사실상 기본인 거예요, 기본. 손 어떻게 잡는 거 그거 상관없어. 이게 닿아야지 마찰이 텐션이 잡힐 거 아니에요. 얘 점이 하나도 안 찍혀 있어서 찍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 저 지금 손 모양도 다 보는데 다 제각각 계신 것 같으죠. 그 보니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보험판에서도 네. 1번, 2번 좀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거만 깨달아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들어가는 그 깊이감 있죠, 미들. 네. 그 엄청나게 그 미세한 그 감각. 그걸 깨우쳐야 된다니까, 연습을 계속해서. 그게 평생 어려운 사람한테 것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한정적인 거예요. 돈 받고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저거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주위에 지인들 끌어다가 해야죠, 머리 밀고. 그 정도로 간절하다면. 그 정도 아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더니 한 4번은 해야지 사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4번은 해봐야지. 지금 우리가 3번째 중에서 근데, 7종 근데 또 혼자 하는 거랑 여기 네. 에카데미 하는 거 틀리고 저는 사람 직접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무슨 거라 그랬어요? 깊이도 틀리고 서울 그리고 못 때려. 그래서 저희가 수강생 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왜 있겠어요? 저희가 다 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런 혜택들을 누가 안 버리고요. 네. 자, 이어서 갖고 갈 건데 여기는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거 가지고 여기가 그냥 다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본 밀도 있죠. 똑같이 그냥 또렷한 1.5번 점. 2번 2번 점으로. 그러니까 중간점 중간 점. 작업하도록 할게요. 다시 자 똑같이 아까 생각했던 그 밀도 그냥 기본 밀도예요. 밑에 있는 점 무시하고 그냥 찍습니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점 사이사이에 그쵸? 네.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또 요만큼 톤이 이렇게 생겼죠? 네네네. 이걸 다 덮는 거예요. 이게 3차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진해지면은 내가 이 옆에 있던 이 점들이 아니라 사이드에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모발 요거랑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탈모 부위가.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럼 이 작업을 여기다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안 해도 되죠. 여기를 통일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네네. 3차까지는. 네. 오케이? 근데 여기가 더 진해도 돼요. 사이드보다는. 그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정해져야 돼요. 최대한.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저희가 말하는 이만큼 말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나오셨죠? 여기 연결 안 돼 있죠?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상태의 빗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혹여나 앞에 작업을 하고 밑에 작업을 할 때 저희 섹션을 머리 따라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주는데 조금이라도 긁게 되면 너무 아파요. 약간 둥근 형태의 빗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원장님들이 오늘은 업무 디자인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섹션을 따고 빗을 꽂고 텐션을 잡고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빗은 그대로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도 안 할 거고 그냥 요거만 쓸 거예요. 왜 이 부분은 쓰지 않고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은 섹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놓고 텐션을 잡은 상태로 작업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날카롭죠. 이 부분이 내가 작업을 하면서 몰입이 되면은 분명히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눌려서 작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올라감에 따라서 방문하기가 싫어질 거고 시술 받기가 싫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부분만 사용할 거고 이 뾰족한 부분은 절대 피부가 닿지 않게. 그래서 항상 이 끝은 내 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쪽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섹션 안아주고. 왼손잡이 있나요 혹시? 없죠. 다 오른손잡이죠. 그러면 방향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요. 작업을 바로 이 상태로 작업을 할 이유는 뭐냐면 텐션을 왜 안 줘도 되냐? 얘로 눌러주죠. 얘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텐션이 안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머리카락들이 다 당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머리카락들이. 얘도 이렇게 눌러주죠. 그러면 여기서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고 사실은. 모델님 지금 막 텐션 엄청 세게 주지 않았는데 당겨지는 느낌 나세요? 안 난다고 하면 나가리인데 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잡고 있어도 충분히 텐션이 잡히니까 여기서 봐봐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한 번 잡아주고 작업하고 또 섹션 넘어가고 바로 작업하고. 되게 짧죠? 되게 짧은데 지금은 뭐 점을 확인하면서 지우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다음 주부터는 이 점을 지우는 횟수도 줄어들 거고
이 섹션으로 따가지고 작업하는 횟수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개인 창업했었을 때 여기를 따고 점을 지우고 꽂고 이렇게 작업하면은 이 정수리만 하는데 3-4시간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님 통증 방지 크림 발랐을 때 한 지속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시간 반을 그냥 생으로 받는 느낌이겠죠. 다음부터 저라도 안 올 것 같아요. 다른 데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씻을 시간을 좀 줄여주는데 좀 초점을 둘 거고, 이 업무 디자인은 삭발보다는 엄청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주는 느낌으로 다 채워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왔을 때 또 섹션을 한 분 한 분씩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내 이 섹션 따는 거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머리카락 있는 마네킹들 있죠. 그거 사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베드 이렇게 눕혀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업할 때는 가운데를 작업을 먼저 해요. 왜냐면 사이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연결 부위죠.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점이 세게 찍히면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서 이제 손을 먼저 풀 거고, 작업을 하면서 여기 작업판 이만큼 내려가고 섹션을 넘겨서 따서 작업을 해줄 거고, 섹션을 넘겨서 작업을 해줄 거고, 이러면은 좀 작업 속도 빨라질 거고. 그럼 여기 다 채웠죠. 그러면 이제 손도 풀렸겠다. 사이드 포인트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오른쪽 끝까지 다 가고 나서요? 그쵸. 가고 또 이렇게 작업하고, 여기서 또 넘겨서 작업하고. 섹션 따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지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쵸. 지우는 거는 이제 한 3번 정도 들어가고, 점을 지울 때도 다 지워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지막쯤에 찍었던 점을 지워서 이 점이 잘 올바르게 남았나 하면 그 느낌 그대로 쭉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시간은 그렇게 해야 많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업무 모델님들은 항상 머리를 감겨드리는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잉크를 지워서 점들이 잘 남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저희 경륜 실장님이랑 대현 실장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점을 하나 찍어보고 지우고 텐션 꽂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섹션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점 많이 찍어야 되니까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여기 머리카락이 있다 보니까 윗머리에 시술할 때보다 조금 미끄러운? 약간 오른손이 이렇게 지탱할 때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많이 해보시면서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여기 손날이랑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붙이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얘가 약간 떠있고 뭔가 누르지 않고 잡아놓지 않고 그냥 떠있는 상태로 하면은 불안정하겠죠. 미끄러운 느낌은. 아니면은 장갑 자체도 저희는 이거를 쓰지만 약간 끝에가 고무 형식인 게 있어요. 그걸 쓰면은 엄청 잘 잡히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좀 아파하겠죠. 머리카락이 많이 생겨.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인데 제가 10분 뺏어도 제가 아,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없는 부분까지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없는 부분에. 그러니까 없는 부분에서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으면 저는 여기는 피하고 일단 작업을 다 하고 이쪽을 해요. 근데 이거를 좀 섬세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해요. 그러면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위생적인 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라. 원장님은 네. 무슨 일? 가이드라인을 제가 여기 그어놨어요. 네네네. 이 부분은 제가 할 거고요. 네. 그 밑에 부분을 예비 원장님들께서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기존에 다른 조가 했던 거 한번 봐볼게요. 네. 우리는 이제 이 분은 큰 사고를 나셔가지고 네. 수술 자국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커버할 거예요. 여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 전부 이제 다음 세션부터 한 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쭉 나눴을 때
지금 이거 예비 원장님들이 한 거예요. 이 옴모의 포인트가 뭘까요? 옴모의 포인트. 업무의 포인트. 어. 자, 옴모의 입체감을 살리는 포인트. 거? 자, 입체감보다는 네. 이 머리카락과 이 모근을 얼마나 똑같이 표현했느냐가 옴모의 포인트고요. 옴모의 또 포인트는 흑채 효과를 내줘야 된다. 삭발은 뭐예요? 삭발은 밸런스. 밸런스의 효과를 내주는 게 삭발 포인트고요. 옴모의 포인트는 밸런스보다는 흑채 효과가 나야 작업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머리카락도 있는데 밸런스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거 밸런스에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머리카락이 진짜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머리카락 밀도도 되게 얇고 머리카락이 대머리 마냥 이렇게 비어있는 빈모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자, 빈모. 네. 머리가 있지만 거의 대머리처럼 네. 탈모가 있는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바람에도 휘날리면서 몇 가닥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물론 삭발로 권유를 해서 삭발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저는 삭발하고 싫고 옴모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업무를 놓는데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머리 그냥 두피 모근을 맞게. 모근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럼. 모질이 모근이나 모질이 두꺼워서 거기에 들어가고 모질이나 모근이 약하시면 약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약하게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이 빈모다. 그럼 그 두께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삭발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 삭발식으로요? 삭발식으로. 왜냐면 옴모식으로 그런 분들이 접근해버리면 머리카락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완전 밸런스부터 옴모 작업을 들어가면 번지게 되고 약하게 들어가더라도 머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우리 삭발 하셨던 방법대로 삭발식으로 접근해 나가셔야 돼요. 입체감 표현해주고 그래야 돼요. 아직 머리가 거의 없으신 분들, 머리가 살짝 있고 머리가 없으신 분들 작업을 안 해보셨죠? 네. 분명히 연령대가 높으시면 정수리가 확 훤히 보이시는 네, 네, 분들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옴모 작업으로 하시면 약하다 이거죠. 효과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효과 내기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삭발식으로 접근해라. 삭발 지금 배우는 거 있죠? 삭발로 3번 정도 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머리와 어우러지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네. 없어요? 저희가 7차라고 해서 7차 작업이 다 됐습니다. 이게 없어요. 한 단계 더, 한 차수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6차 때 어느 정도 톤이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7차라고 해서 3차만 작업 이만큼 해서 톤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을 잡지 마시고 꼭 3차라고 해서 정수리 3번 깔고 4차니까 네이프 작업하고 이런 기준은 틀은 있지만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한 3차 작업까지 했는데 정수리가 너무 훤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네이프 할까요? 저 같으면 한 번 더 깔아서 톤을 맞추고 나서 네이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은 없으나 유도리 있게 임상을 계속 하다 보면서 원장님들이 편한 식대로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럼 저희는 샵에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비어있는 분 많은데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올까요? 네. 찍으셔서 오셔도 돼요. 찍으신 분들 대부분이 되게 훤해요. 네. 옴모 작업처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봐요. 그러면 약간 밀도를 좀 넓게 해가지고 점을 잘 쌓는 게 좋아요. 남자분은 이렇게 없는 분도 있고 여자는 여기가 많죠.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없어요. 이만큼이. 근데 그 여자분은 이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일단은 이 여자분의 머리카락의 두께를 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점이? 어떻게 2번 들어가요? 점으로? 자꾸 기준을 잡지 마시라고. 좀 제가 진하게? 이게 기준을 잡지 말고 그 머리카락 정도의 크기를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크기. 자,
2번 점, 우리 2번 점 있죠? 이론상으로 2번 점. 2번 점이 이 사람한테 2번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두 탈모한테는 그 2번 점이 3번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보이죠? 네. 자, 그리고 두피가 얇으신 분들은 그 2번 점이 4번 점도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점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3번 점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찍어보시고 이 사람한테 나는 1번 점에 압으로 했는데 2번 점이 표현이 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컨디션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3번 점, 2번 점 이거에 기준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이분은 아까 전에 제가 교육을 해봤지만 점이 되게 잘 남으세요. 두피는 보통이고 그리고 모발이 두껍죠. 모근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점, 지금 내가 점을 몇 개 찍어볼게요. 아까 전에 에리 원장님이 머리 넘기는 거 알려주셨죠. 오늘은 일단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눠서 이렇게 꽂고 작업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직모인 분들 길어서 다행이지 짧으면 컨트롤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좀 적셔요. 얘네들 컨트롤하기 쉽게 좀 적십니다. 더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적시면 되게 잘 보여요. 두피도 잘 보이고 내가 컨트롤하기도 쉽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두피도 잘 보이죠. 주변 두피가. 저는 항상 이렇게 컨트롤하기 쉽게 좀 두피를 좀 머리카락을 적시고 하는 편이에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안 된 데. 자, 여기 조금 안 됐죠. 여기를 몇 개 찍어볼게요. 자, 우리가 찍는데 여기와 여기가 어떨까요? 같은 두피의 두께고 같은 컨디션일까요? 다르죠. 삭발 해보셨죠? 똑같이 접근하면 돼요. 여기에 압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똑같아요. 그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 공식은 똑같대. 삭발보다는 밀도가 어떻게 해요? 아니죠. 밀도라는 거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간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크게? 좁게 가야죠. 좁게? 왜 좁게 가야 돼요? 작은 점 아니죠. 작은 점의 기준은 없다고 했어요. 없어. 머리카락과 이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와 이 모근을 저희는 표현하는 게 SMP잖아요. 그죠? 작은 점, 큰 점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컨디션을 내가 체크하고 표현하는 게 SMP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밀도를 삭발보다 좁게 하는 이유는 자, 머리카락 간격이 어때요? 둥둥둥둥 있어요. 아니, 지금 갈라서 그런 거고 이 간격들 보세요. 촘촘해요. 이게 촘촘하죠.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점으로. 그래야 어우러지겠죠. 점과 이 머리카락과 두피와. 그죠? 그걸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숱이 많아 보이게끔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흑채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잘한 점이 들어가 버리면 한번 자잘한 점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약한 점, 1번 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1번 점이지만 1번 점의 기준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1번 점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다 몇 개 찍어볼게요. 자, 이런 1번 점으로 찍으면 보이나요? 여기 몇 개 찍었죠? 여기 자잘한 점. 이런 점들이 남으면 과연 작업이 잘 된 걸로 보일까요?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훤해 보여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 헤어라인 잡은 거. 이런 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겠죠?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이런 점들로 다 깔아놔요.
그러면 면처럼 보여요 나중에. 아까 전에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의 머리 굵기, 모근을 표현하는 게 SMP라고 했죠. 네. 잡아주고 원래 저희는 이 정도 밀도로 들어가요. 뭐라고요? 비슷한 거. 좀 아니야, 진한 아니야.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더 진한 거. 자, 지워볼게요. 자, 그 정도로 밀도로 했는데 되게 좁게 했죠. 근데 어때요? 그런데도 넓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세요? 구별이 안 되세요? 잘 티도 안 나요. 아니요. 네, 조금 보이네요. 네. 자,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제가 가이드를 따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피가 나죠? 피가 나요. 피 나잖아요. 아, 나네. 피 나죠.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피가 나는 거는 색소가 안 들어가서 피가 난다고 자, 수업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피가 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RPM을 좀 더 올려요. 뭘 올려요? RPM. 그러면 이런 분이 올 때는 이렇게 올리고 밀도가 아까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세요? 자, 옴무 색소를 지금 1대1이면 몇 방울 들어가는 거예요? 1대1이면 네 방울. 저희 기준으로 8방울이니까 4방울 4방울. 4방울이죠. 4방울 4방울이죠. 네. 5방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옴무 5방울. 그러면 이게 몇 방울 들어가요? 3방울. 3방울. 하나, 둘, 아, 거꾸로 하시는 거세요, 지금? 더 진하게 한 더 방울 더 진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로 하시는 거죠? 뭘 반대로 하는 거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너무 아파. 힘을 주다 보니까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저희가 시술할 때 딱 느껴지는 체감상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 2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고객이 이제 움찔움찔 거리면서 이 근육을 계속 써요. 그럼 이제 색소도 들어가지도 않고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보면 시간이 점점 길어진 거죠. 아까 움츠러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마취크림 안 발랐잖아요. 마취크림 안 발랐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1.5에서 2번 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은 매우 아픈 거죠. 매우 아픈 거고, 이제 마취크림 발라도 지금 2시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점점 아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긴 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죠. 자, 마취약을 다시 바로 가면 안 되죠. 소독하면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마취 시간. 자, 우리 시술자도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치기 시작하죠. 네. 이분도 지쳐요. 자, 2시간을 했어요. 작업이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넓게 찍고 끝내야 돼요. 3시간, 4시간 갖고 있으면 이분조차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돈도 돈대로 들고 잉크값은 그대로 들고. 그럼 만약에 피가 나면 올리고 한 몇 개 찍어드리고 가시라고 그러고 다. 아니,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피 나도 하셔요. 하셔야 돼요. 자, 피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철철 나요. 그런 분들은 어지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음 찼을 때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는데, 자, 지금 피 안 나죠? 자, 지금 봐보세요. 점이 어때요? 이거 봐보세요. 점 남은 거 이제 보이시죠? 네. 어때요? 이분은 발색이 늦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찍었을 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지금 어때요? 지금 보여요. 이제 머리카락과 어우러졌죠, 점이.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밀도가 나와야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쪽 보시면 좀 어두워졌죠. 어두워지면서도 자잘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놨을 때도 이게 모근인가? 머리카락인가?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 가까이서. 근데 저희가 지금 몇 주, 7주밖에 안 됐는데 가까이서 끝날 때까지만 이거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물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게 뭐예요? 베드쉐어도 해주고 모델도 데리고 와라. 내가 찍었어. 근데 점이 안 남네? 또 찍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번지는 거예요. 그럼 체크가 되죠. 번지지도 않고 발색이 좀 느리지만 두피는 건강하고 어떻게 보통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은 그냥 1대1로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탔지만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RPM 다시 내리고 가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이드된 점을 표현할 거예요. 이 정도 밀도, 아까 전 밀도 보셨죠? 밀도 한번 다시 보여드려요? 아니면 그대로 해보실래요? 한 번만 다시. 오케이. 자,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변경된 건 하나도 없어요. 발색이 늦은 것뿐. 근데 발색이 늦는지 안 늦는지는 몇 분을 두고 봐야 되죠? 2, 3분 정도는. 2, 3분. 그러니까 2, 3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1차 작업 했을 때 발색이 됐네? 차트에다 적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꾹꾹 텐션 주고 여기다가 밀도를 한번, 이 밀도보다는 좀 넓게 해주세요. 오늘은 알겠죠? 네. 원장님들이 해야 될 밀도를 지금 제가 찍어볼게요. 원장님들이 오늘 해야 될 밀도, 자, 이 정도. 지금 아까 전보다는 어때요? 넓어요. 넓죠? 이 그 정도. 5mm 간격으로 하라는 얘기죠? 5mm 정도보다는 조금 좁은데. 더 좁은데. 그거는 이제 삭발보다. 자, 여기다 조금만 더. 자, 지우지 않을 거예요. 아예 지우지 않을게요. 네. 이 간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간격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정도 밀도. 이 정도 밀도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돼요? 컨트롤 못해요. 네. 저도 컨트롤 못해요. 니들과 이 두피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가깝게 일정하게 가야 된다고요. 얘가 지면에 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이가 아니에요. 니들 끝이 가깝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네. 가뜩이나 내가 막을 안전벨트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1번 점 체크하고 2번 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걸로 연습하면 네. 아마 샵차리죠? 네. 파리만 날아갈 거예요. 파리만? 파리만. 네? 파리만? 파리가 뭐예요? 파리. 아, 파리. 아, 요렇게만 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제가 이거 무서워. 왼 새끼손가락.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지금 1.5에서 2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1.5에서